전부 이 기본 그 영상에 대한 소양을 물어보는 그런 식의 입시로 격변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슨포케아트 연극영어 원장 이상민입니다. 중앙대학교 영화과 2차, 국민대학교 영화과 2차, 성균관대 영상학과 2차, 한예종 1차, 또 뭐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전부 이 기본 그 영상에 대한 소양을 물어보는 그런 식의 입시로 격변했습니다. 작년부터 이런 조짐이 있었다가 올해는 완전히 다 바뀌었고요. 성결대 같은 경우도 시를 쓰라고 시켰죠. 시를 바탕으로 글을 쓰는 것도 굉장히 파격적인데, 아예 성결대는 이제 한술 더 떠서 오늘 그 고사장에 있는 이런 분위기와 이런 느낌들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시 쓰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모범 답안을 거의 한 50개 이상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몇 개씩 추려가지고 많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 부분에서 주제가 이게 올해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제가 언급한 최상위권 대학에 전부 다 나온 기출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영화과 입시를 준비하거나, 이거 서울예대 방역과도 논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학과의 모든 입시에 이 시사가 다 끼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는 오징어 게임이 과연 성공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성공은 과연 플랫폼의 영향입니까? 아니면은 컨텐츠의 영향입니까? 그 두 가지가 다겠죠. 그렇지만 각각을 다 따로 살펴볼 줄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바로 이제 올해 그 국민대학교 바로 기출된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러면 컨텐츠에서 모바일 동영상의 플랫폼의 영향은 어떤 거냐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MBC, KBS 여러분이 언론고시 보고 해가지고 PD하고 아니면은 여러분이 KBS 연예대상 받고 그런다고 해서 브라질에서 알아줄 게 뭐냐고요. 근데 플랫폼이 무서운 건 뭐냐면, 넷플릭스라고 하는 단일한 플랫폼이 전 세계로 송출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그 플랫폼인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어를 잘한다면은 왜 유리하냐면, 영어가 단일 플랫폼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호주, 인도, 미국에 유학을 갈 때 영어라고 하는 게 단일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문화권이 생기잖아. 이런 답변 좀 하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언어란 거죠. 영상 언어. 결론은 여기 자막 좀 크게 넣어주세요. 영상 언어라고. 그러니까 언어가 통일됐다는 거예요. 뭐로? 넷플릭스로.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단일 언어기 때문에 그게 브라질에서도 알아본다니까요. 꼭 우리나라 영상들이 대박이 나는 거는 컨텐츠의 힘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것을 가속화시키는 게 플랫폼의 힘이다. 그리고 플랫폼의 힘은 그 영상 언어에서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 언어의 단일화. 이 단일 언어로 플랫폼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단일 언어 하에서 내가 즐기는 어떤 거라도 다른 사람도 같이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꼭 한국적 색채를 가지든 비한국적 색채를 가지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재밌으면 남도 재밌는 거죠. 기생충 같은 영화도 가난이라고 하는 그 소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가난이란 거는 브라질 애들도 가난에 대해서 느끼고요, 헐리우드에서도 가난을 느끼고 뉴욕에서도 가난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 언어적 그게 내용이 서로 공유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인간의 본연의 어떤 즐거움이나 관심사가 저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꼭 한국적인 거에 대한 그 문제는, 그래서 한국적인 거를 개발해서 발전시켜야 돼 이렇게 접근하는 거 필요 없고요. 그거는 이제 공무원들의 발상이고, 그냥 여러분 좋아하는 거, 내가 지금 관심 갖는 거, 내가 지금 자극을 느끼는 거, 그게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달고나 그거 얼마나 사소해요. 그런 사소한 것도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이 어쨌든 이 플랫폼에 대해서, 플랫폼이 지금 넷플릭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다른 플랫폼들이 다 있잖아요. 그 각각 특징에 대해서도 좀 비교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할 줄 알아야 되겠고, 또 유튜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도 결국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든 게 해외 어디서 누가 보고 즐길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거기서 그 플랫폼의 힘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굉장히 민주적이고 쌍방향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 주말의 명화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방송 이러면 영상 뭐 TV 틀고 이러면 사실은 트는 사람만 틀죠. 시청자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건 사실 예전에 뭐 편지 쓰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막 채팅하잖아요. 심지어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쌍방향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1인 미디어란 건 아예 내가 찍어버리는 거죠. 내가 MBC, 내가 KBS화 되는 거죠. 내가 프로그램을 찍는 시대. 저도 지금 이거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제작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제작하면서 소비하고 예전에는 그냥 소비만 하고 제작자가 따로 있다면 지금은 쌍방향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제작까지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이 영상 산업에 있어서 또 영상의 어떤 그 미학적인 면, 또 산업적인 면, 또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인문학적, 또 경영적, 또 영상적으로 각각 여러분이 좀 접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입체적으로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런 시사 문제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면 이 시사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때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일단 간결하게 딱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서 먼저 두 가지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고요. 교수님한테. 그 다음에 풍부하게 얘기 안 해도 되지만 적절한 예시가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어떤 좋은 사례와 함께 명료한 주장을 할 수 있어야지 그냥 주장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시가 또 너무 막 예시만 얘기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를 잘 혼용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적절한 예시를 잘 들면서 얘기하면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의 조예가 깊고 깊이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갈래를 쳐서 나머지 사례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하나를 얘기하더라도 교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꼬리 질문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대해서 또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제가 언급해드린 게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한국 문화적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국민대는 올해 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시고요. 또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이 극장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극장과 존속할 것인가? 아니면 존속한다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극장은 사라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여러분 생각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봐야 될 게 1인 미디어 시대가 콘텐츠의 어떤 제작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러니까 1인 미디어 시대에 기존에 있던 어떤 극장 영화나 또는 극장에 있는 영화나 또는 드라마나 또는 OTT나 이런 이 다양한 어떤 산업, 영상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그것은 과연 긍정적으로 보는지 부정적으로 보는지 본인의 견해까지도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는 만화 신과 함께 같은 걸로 예를 들 수 있는 만화나 이런 어떤 컨텐츠가 어떤 원작이 있는 게 영상으로 이렇게 다시 만들어진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원작이 웹툰 기반으로 만들어질 때 그것을 평가하거나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하거나 만화와 영상의 어떤 장르적인 특징이 어떻게 겹치고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저는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극장 산업이 위기를 맞이할 때 영화 산업이 앞으로 어떤 전망을 보일지 본인의 견해를 피력하는 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지상파나 종합편성 채널 같은 기존 미디어보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 더 인기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는 거라든지 또는 4차 산업혁명이 있죠. AI,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활용 이렇게 될 때 이런 기술적 변화에 따라서 영화예술과 영화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또 현재와 같이 상업영화조차도 위축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독립영화, 예술영화는 어떤 활로를 모색해야 될지 이런 주제들이겠죠.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항상 사회적인 것과 연관지어서 보는 게 유리합니다. 결속이 안 되고 고독하기 때문에 연대를 꿈꾸게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어떤 현실이 급박하기 때문에 예전에 골목길에서 마음껏 서로 딱지치기 하면서 놀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라는 거. 결핍이 있기 때문에 향수를 느끼게 된다는 그런 어떤 현재 상황에서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슈와 함께 영상의 어떤 복고 현상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게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드렸던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이 주제들이 결국엔 영화과의 이제 당락을 결정하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풍부한 독서와 함께 인문학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은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많이 연습을 하고 또 평소에 토론이나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걸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